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너 이거 봤지? 너 이제 게이야. 전조 증상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랑 그 친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떡하지? 야 이거 우리 봤는데 게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와이미 교육 이시훈 대표입니다. 저희 와이미에는 매년 수천 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 양육자님이 다녀가십니다. 와이미가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서 기능하고 효능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준비해온 미디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하나하나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미디어 관련 수많은 이슈와 교육 필요성 있는 사안을 다루고요. 나아가 아이들이 스스로 미디어 사용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와이미의 미디어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와이미 미디어 교육 담당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건호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송출되고 계시고요. 자, 이 시간에도 뉴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성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보와 놀이들 그리고 문화들이 펼쳐지고 수용하고 발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의적절하게 교육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을 이제 계속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첫 번째 주제로 다룬 English meme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nglish or Spanish 지금부터 먼저 움직이면 게이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긴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 우리 아이에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보셔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욕 한마디도 안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 게이 드립, 패드립, 성적인 드립이라고 표현되는 색드립을 하기도 한다고? 우리 아이가 뜻도 모르고 했던 말 때문에 가해자로 교육청으로 오라고? 또래 친구랑 놀길래 그냥 뒀더니 게이 레즈 이러면서 논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목격하셨거나 놀라셨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요즘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근데 이 잉글리시 밈 본격적으로 어디서 왔고 어떤 뜻이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한 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처음 시작된 밈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건다?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물어보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라는 장난을 치는 거죠. Bro, excuse me, English or Spanish? English. Whoever moves first is gay. Oh, it's this guy. Oh. Baby, you got something in your nose. 서구권 문화에서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쓰는 국가가 좀 많고 문화권도 그렇죠. 어떤 언어가 편한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잉글리시 영어가 편하냐 스페인어가 편하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죠. 우리나라의 저기요나 실례합니다 이런 것처럼. 네. 거의 그거 생각나는데요. 도를 아십니까? 그쵸, 비슷하죠. 그것도 일단 약간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왜냐면 첫 멘트가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잖아요. 어머 인상이 너무 선하세요. 네 맞아요. 눈빛이 남다르세요. 선하세요 이거잖아요. 이걸 아이들 말로 바꾸면 일단 어그로 끈 뒤 공격 D를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 공격을 당한 대상을 보면서 웃고 즐긴다. 그 그쵸. 하나의 장난 밈인데 그게 쇼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타고 많이 퍼져나가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은연중에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You got something in your nose. Sniffing that K. Did you feel the hole? 이런 비슷한 밈이 어렸을 때 저희 때도 있었나요? 조금 비슷하다고 하면 얼음땡 놀이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얼음하고 야 땡 해주지 마. 땡 해주지 마. 야얘 해주지 마. 똥찜해. 못 움직인다 막 이렇게. 머리카락 건드려. 네네. 이렇게 노는 거랑 지금부터 먼저 움직여. 야 얘 말 못해. 콧구멍 건드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 시스템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표현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단어가 가지는 파괴적인 혹은 예민도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특히나 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높아심에 한마디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영상이 혹시 동성애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다 열려있다 라고 다뤄지는 건가요? 일부 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설명 혹은 권장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반대합니다. 라는 요청도 많으시고 한데요. 사실 이 영상은 성소수자, 동성애, 게이나 레즈비언,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에 있어서 뭐 열어준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혹은 아예 눌러서 보호주의 관점에서 반대한다, 위생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토론이나 토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주제 이전에 가치 판단과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이들 사이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밈이나 문화를 의미도 모른 채로 장난으로 향유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경각심, 지도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게이라던가 이런 표현을 그냥 막 좀 무분별하게 많이 쓰나요?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학생 강연을 참 많이 나가는데요. 중고등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에서도 게이라고 소리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 레즈라고 소리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 4학년이면 너무 어린 아이들인데 그렇죠? 10살, 11살, 만으로 9살, 10살 이때겠죠?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저희 때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 이 수업장에 왔을 때도 많이 썼어요. 선생님, 얘 배틀그라운드 잘해요. 얘 배그게이예요. 이래요. 그리고 수업 중간에 물병을 막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들이. 근데 물병을 딱 세우니까 와, 얘 물병 게이다 이러기도 해요. 게이라는 표현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유사어로 뚝배기예요. 뚝배기. 요즘에 많이 쓰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쌀국수 한 뚝배기 하실래? 예. 근데 아이들 세대에서 뚝배기는 이퀄 머리더라고요. 선생님 키 크시네요. 뚝배기는 더 크시네요. 구조는 비슷하고 용어들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단어가 주는 뭐 뜻을 자세히도 모르겠지만 네. 그거에 대한 어색함도 없고 거부감도 없다 보니까 별뜻 없이 계속 남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게이란 말은 언제부터 어떻게 퍼진 건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처음 사용된 거는 인터넷에서 한 네. 커뮤니티에서 같은 게시판 쓰는 사람끼리 서로를 호칭을 하기 위해서 무슨 게시판 이용자야 게시판 이용자야 하다가 앞에 글자만 따서 게이. 예를 들어 배그를 하는 게시판이면 배그게이야 게이야 이게 하던 게 일상으로까지 넘어온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은 하는데 제약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유대감 혹은 피아식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옛날에도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묶어서 뭉뚱그려서 호칭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뭐충. 있습니다. 너 쩝쩝거리지 마라. 쩝쩝충아. 국밥충 있었죠. 네, 국밥충도 있고. 얘는 뭐 먹자고 하면 맨날 국밥이야. 국밥충 자식아. 주식충, 코인충, 국밥충, 진지충 많았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복도나 뭐 이런 교실에서 많이 쓴다고 하면 네.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나가다 들으시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외면할 수 없는 게 성 관련 사건 혹은 상황을 만약에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만큼이라면 이걸 인식한 선생님은 교육자는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가고 있고 성 관련 사건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사건화되면 이거는 학교 단위에서 처리가 안 될 수 있고 교육청으로 넘기거나 이제 경찰에 개입해야만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끼리 게이다 레드다 서로 놀렸어요. 근데 그 들은 당사자가 상처받았다고 부모님께 양육자님께 얘기하고 양육자님께서 학교에 생활안전부장, 선도부장,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이건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놀이라는 형태를 버리고 그냥 그 장난이나 조롱 요것만 남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심지어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강사님이 실제로 이 밈을 받아보셨다고요?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정말 해맑은 친구였어요.
정말 푸바오 같은 매력을 뽐내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자기 별명 푸바오라고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해맑게 구김 없이 되게 별 생각 없이 선생님 저 인스타로 이런 게 왔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놀란 건 얘가 초5인데 인스타가 있네. 모르는 사람들이 막 DM이나 팔로우 요청하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걱정. 이상한 영상을 받아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친구가 보여준 그 릴스 영상이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당신이 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부터 너 이거 봤지? 너 이제 게이야. 전조 증상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저랑 그 친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떡하지? 야 이거 우리 봤는데 게이라는데? 이렇게 생각이 뇌정지가 와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주제를 이제 강사님께 공유하게 됐고 매체를 타고서 퍼져나갔던 밈과 놀이가 현실에서 많이 옮겨졌고 그게 또다시 매체에서 증폭돼서 도는구나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이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보낸 게 되는 거고 아하.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고 아하. 자료가 남는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관련 조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그 그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진짜로 성소수자 친구면 네. 비하나 조롱 당했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성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서 듣거나 네. 멀리서 본 친구가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법적 처벌을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처분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장난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끼리 우리 장난이에요. 저희끼리 학폭 안 열어요. 저희가 학폭려면 자폭이죠. 흐흐흐 라면서 자기들끼리 그 경계가 기준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괜히 과장된 액션과 장난으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네 당사자끼리는 오케이 했는데 옆에서 그거 보고 듣던 애가 제보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오케이 했지만 걔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걔가 나중에 과거 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나 많다. 사례는. 네. 저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양육자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는 말이 너희의 밈과 문화를 일단 존중한다. 이해한다. 너네가 왜 그러고 노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면 더 좋고 싶고요. 존중은 해야죠. 인정은 하고 존중은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선은 지키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사회가 허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내야 사회적 존재로서 타격 혹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준 제시, 가치 판단은 꼭 같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오늘 이제 가치관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밈 그 안에서 성적인 코드가 다뤄지는 내용을 함께 다뤄봤는데 마치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약간 염려되고 걱정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남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좀 엄격한 사회 속에서 지금 커나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만큼 조심했으면 좋겠는 마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디어가 주어졌고 친구들이랑 이거 갖고 놀고 그 안에서 나온 놀이이고 난 그걸 해석하거나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했을 뿐인데 이제 나에게 법적인 잣대 혹은 교육청의 처분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다가온다.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부여돼야 된다라는 이제 뭐 상담센터 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 말 한마디 장난 하나에 문제가 돼버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낙인 찍히듯이 계속 따라붙는 현실이 있기도 하니까요. 우리 아이에게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면 일단 본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요. 이런 교육 내용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미디어와 아이들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